신부니까. 배우 전지현 씨가 최근 시세 325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사들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17일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3층 규모의 건물과 필지를 매입했는데요. 무려 1000제곱미터가 넘는다고 하네요. 이미 서울 논현동과 이촌동 등의 시세 200억 원이 넘는 빌딩을 소유한 전지현 씨. 지난 2014년 발표된 연예인 빌딩 부자 순위 조사에 따르면 전지현 씨는요, 이수만, 양현석, 서태지 씨에 이어서 연예계에서 손꼽히는 부동산 자산가입니다. 전지현 씨의 이번 빌딩 매입으로 연예계 부동산 재벌의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배우 이진욱 씨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과 법정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진욱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의 2차 공판이 열렸는데요. 이날 공판에서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진욱 씨가 증인으로 참석해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증인 신문은 이진욱 씨의 사전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는데요. 신문은 양측의 팽팽한 입장차를 반영하듯 1시간 넘도록 이어졌습니다. A씨의 3차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입니다. 노래 봄봄봄을 두고 4년째 표절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수 로이킴 씨와 작곡가 김모 씨가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거부했습니다. 저작권 사건 특성상 화해가 안 돼요. 만약에 화해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혹시 뭐 이상한 게 있어 화해를 하지 않았냐. 김 씨 역시 화해할 뜻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로이킴 씨의 노래 봄봄봄은 김 씨가 지난 2013년 자신의 곡 주님의 풍경되어를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법정 싸움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로이킴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김 씨가 항고했고 2심 선고를 앞둔 법원은 이달 초 양측의 화해를 권고했는데요. 하지만 이마저 무산되면서 향후 2심 선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가수 아이유 씨와 배우 문채원 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성적 모욕을 준 누리꾼들에게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누리꾼 A 씨는 최근 자신의 방송에서 가수 아이유 씨를 상대로 성적인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비난이 잇따르자 A 씨는 아이유가 너무 좋아서 그랬다면서 뒤늦게 사과 방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수 아이유 씨 소속사는 어제 선처는 없다며 누리꾼 A 씨를 이번 주 안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우 문채원 씨도 남자친구를 사칭하며 성적 모욕감을 주는 글을 지속적으로 게재한 누리꾼 B 씨를 고소했다고 어제 소속사가 밝혔는데요. 아무리 스타를 위한 팬심이라고는 하지만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시의 처벌이 약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허위의 사실 유포해가지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요. 아이유 같은 경우는 모욕죄에 가까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보다 성숙한 팬 문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영혼이 맑은 친구 같은 느낌. 굉장히 점잖고 스마트하고 아주 예의 바르고. 선배들의 극찬은 물론 구름대 같은 팬들을 몰고 다니는 오늘의 주인공.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고 2017 대세 배우 공유 씨입니다. 영화배우 브랜드 평판조사 석 달 연속 1위. 출연 광고만 10여 편, 지금은 공유시대, 앞으로도 공유시대. 아 진짜 조각이 걸어다녀요. 나 진짜 꿈을 이뤘죠. 전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네, 드라마 종영 석 달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폭발적인 인기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연기력을 넘어서서 흥행성까지 갖춘 배우라는 걸 증명했거든요.
어떤 영화에서부터 드라마까지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 인기의 기반이 작품 하나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떡잎부터 남달랐던 배우 공유의 시작은 언제였을까요? 때는 바야흐로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카메라 켜져 있는 거예요? 네, 스타 등용문이라고 불리는 KBS 드라마 학교4를 통해서 데뷔한 공유 씨입니다. 절대로 생각 안 한다고. 그런데 자칫 그의 모습을 볼 수 없을 뻔했다고 하는데요. 세게 나가. 당시 오디션으로 이제 뽑았어요. 근데 최종 3명의 후보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공유 씨가 떨어졌었습니다. 약간 뭐 개성 있는 얼굴 그리고 좀 장난기 있는 그런 미소. 거기다가 또 목소리는 또 꽤 이제 매력적이고 그래서 공유 씨로 최종 결정을 하게 됐죠. 우여곡절 끝에 황태영 역을 거머쥔 오늘 공유 아침부터 씨. 일진이 좋네. 두 번의 우연은 필연인가? 왜 얼굴에 보석을 달고 다니는 거야? 어? 아니 눈동자 말이야. 네, 저 지금 손발이 오그라들었는데요. 공유 씨니까 용서해드릴게요. 네, 그렇게 데뷔와 동시에 여심을 쥐락펴락하는데요. 이 팔을 봐. 첫 연기에 합격점을 받은 이후 불량 청소년부터 나라를 위해 싸우는 독립군까지 다양한 역할을 소화했습니다. 지옥에서 보자. 또한 사회 고발, 액션, 멜로 등 장르도 가리지 않고 연기의 스펙트럼을 넓혀왔는데요. 제가 뭔가 남들이 선뜻 시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음 하는 거에 대한 성취감에 대한 욕심이 좀 있는 사람 같아요. 잘 되든 안 되든 어쨌든 그 도전은 도전으로 기록될 거고. 도전 정신 하나로 지난해에는 대한민국 상업영화 최초인 좀비물인 부산행에 출연을 했죠. 이 영화로 공유 씨는 칸 국제영화제 레드카펫을 밟은 것은 물론 천만 배우 대열에 합류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연기와 인기 두 마리 토끼를 거머쥔 공유 씨의 매력을 한번 알아보고 싶네요. 조금만 더 솔직했었다면. 네, 영화와 드라마 OST에 참여할 만큼 감미로운 목소리가 그 첫 번째. 찍고 있어요 다. 촬영에 지친 동료 배우들을 웃음 짓게 만드는 천진난만한 소년미가 두 번째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액션 현장에서 더 빛나는 괜찮아요 앞에? 네, 배우와 스태프 가리지 않는 다정함이 매력입니다. 아역 배우 김수환 양과 극중 부녀 연기를 펼친 공유 씨. 패스 레디 액션! 제 길 터줘야 돼요. 수인 양이 대사할 타이밍을 놓치자 야, 왜 안 불러도 나? 달려왔습니다. 네. 불러야지. 야, 그러면 아빠 그게 불러. 아빠? 불러야지. 안 불러 아빠 죽어. 네, 아빠 미소인가요? 본인이 살기 위해 수환 양을 챙기는데요. 된장찌개, 청국장 이 같은 다정다감에 정점을 찍은 증언도 있습니다. 핀란드에서 제가 생일을 맞았는데 그날은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공유 씨가 저를 위해서 제가 외국 음식 잘 못 먹는데 생일상을 차려줬어요. 닭도리탕이랑 닭볶음탕을 공유 씨가? 네, 닭도리탕이랑 또 되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네, 남자인 제가 봐도 정말 인정할 만큼 매력으로 똘똘 뭉친 공유 씨. 데뷔 16년 차 믿고 보는 배우로 성장한 공유 씨입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의 활동도 연예수첩이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예수첩 이재성이었습니다.